일단 우리 앞으로 의문하면 그냥 딱 문제에서 의문하면 이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자음, 모음, 그 다음에 소리의 길이. 의문하면 그냥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 이런 거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지금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뭐가 추가가 되는 거냐면 반모음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반모음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 반모음의 개념이 격상 좀 높아졌어. 전에는 의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의문이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의문으로서 인정해서 자음, 모음, 반모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의문의 뜻이 뭐냐면 지금 말의 뜻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의문의 정의는 여기 말의 뜻이 달란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혹은 변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의문하면 자음, 모음, 소리 길이에 반모음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요거는 좀 확인을 해야 돼. 이제 조금 그 개념을 깊이 있게 물으면 얘를 통해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 지금 물하고 불 보면 여기서 뭐가 달라진 거야? 초성이 달라진 거지. 자음이 달라진 거지. 그러면은 얘는 지금 요 물이라는 단어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구성이 된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이 나머지는 똑같고 여기에 하나씩만 달라지면 뭐가 된다는 거야?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활용하면은 얘와 이제 의문의 자질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물불에서 미음, 비읍이 이제 의문으로서 역할하는 거니까 의문적 자질이 있는 거야. 그런데 물불이 아니라 물북이라고 하면 지금 하나만 달라진 게 아니지. 최소 대립상 요거와 관련되는 것이 이제 지금 의문과 관련되는 개념이 최소 대립상이야. 즉 초중종 중에서 하나만 달라야 돼. 하나만 다를 때가 이제 의문으로서 우리가 자질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거든. 최소 대립상. 그러니까 둘 이상 달라지면 의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음절이라는 단위인데, 우리 음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요 중성입니다. 그럼 중성 자리에 오는 바로 의문이 뭐 있느냐? 모음이죠. 우리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모음이 필요하다. 바꿔 얘기하면 자음만으로는 소리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이제 이런 거거든. 얘는 몇 개로 이루어진 하나죠. 지금 요 자리는 소리가 없는 거지. 요 이응은 어디에서만 발음이 돼? 받침에서만 발음이 된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음은 조금 더 넓혀서 음절까지도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그게 하나가 또 없어졌네. 하나가 지금 우리의 자음 모음, 그래서 여기 자음 모음에 대한 설명이 됐는데 소리의 길이. 그래서 이 소리의 길이와 관련돼서 이제 예를 들면 눈, 하늘에서 내린 눈은 길게 발음을 하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 길게 발음하는 거는 표기에 반영하냐 반영하지 않냐? 표기에 반영하지 않지. 얘는 단어에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소리의 길이도 의문으로서 기능을 한다. 조금 더 넓게 보면 억양도 있거든. 우리 보통 의문문 할 때는 끝을 올리죠. 평소문 할 때 끝을 내리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얘는 문장 단위에서 실현이 되는 거라 얘는 말의 뜻이거든. 단어의 뜻. 그래서 보통 의문하면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거기에 추가로 반모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모음 나왔으니까 이제 반모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요 반모음은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표 있죠? 여기 밑에 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단모음 체계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옆에다가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눕니다. 만약에 반모음이 모음이었으면 지금 우리가 설명할 때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반모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 불가능해? 봐봐. 나무 하면 소나무, 그 다음에 뭐 밤나무, 뭐 전나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나무 얘기하면 얘네들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나무와 소나무를 같은 위치에 놓고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이러면 안 돼. 위계가 안 맞는 거지. 얘는 얘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반모음을 내가 지금 의문으로서 설명을 했죠. 만약에 반모음이 모음에 해당하는 거였으면 저런 식의 설명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했단 말이야. 반모음을 굳이 꺼낼 필요가 없다고. 반모음하고 모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반모음이 어디서 튀어나오냐면 이중모음에서 튀어나옵니다.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생겨나는 거거든. 그리고 이 이중모음에는 이 반모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위에다가 U자 표시를 해주면 얘가 이제 반모음이라는 뜻인데 얘는 하나입니다. 하나. 반모음이 두 개야. 하나, 둘, 세 개가 아니라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야. 반모음 이, 반모음 오, 우. 그래서 요 왜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질이 모음하고 비슷해. 그런데 그 모음하고 비슷한 게 딱 반만 비슷해. 모음의 가장 큰 특성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거든.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있어. 그런데 반모음은 혼자서 소리를 못 냅니다. 얘는 무조건 다른 모음이 있어야 돼. 단모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반모음은 어디에서만 나타나느냐? 이중모음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모음 체계하면 단모음, 이중모음, 반모음이 아닌 거예요.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표를 외워두시면 좋아요. 단모음 체계표가 되는데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 혀의 앞뒤 위치, 높낮이가 달라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이 표에서 주의할 게 얘를 주의해 주셔야 돼요. 이 두 개를. 왜냐면 이 두 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지금 실제로 얘 두 개를 발음하면 입술 모양이 바뀌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단모음이긴 하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해 줘요. 얘를 외울 때 그냥 통째로 외우지 마시고 이 표 만약에 외울 때 이 표를 보시면 나는 요 원리만 좀 전설은 혀가 앞에 온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이 전설 모음하면 뭐가 특징이 있느냐? 요 이가 다 있어. 전설 모음엔 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후설 모음엔 이가 다 없어. 그러니까 이, 에, 으, 아, 우, 오 이렇게 되면 앞에는 다 전설 모음이 있는 거니까 사실 이것만 외워도 되거든. 으어와 우어만 외우면 돼. 그럼 여기에다가 으어 우어만 외우면 여기다가 이제 이를 붙이면 이제 전설 모음이 되는 거야. 그런데 다만 이렇게 해서 얘는 이중 모음이 되니 그냥 이 자리에는 이를 쓰는 거죠. 그리고 어에다가는 짝대기, 아에다가도 짝대기 이렇게 붙여주는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뭐가 되겠어? 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어아 우어만 외우면 돼. 의어가 우어면 다음에 다 뭐 하면 돼? 이를 붙여주면 전설 모음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처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모음의 개념 확인했습니다. 반모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중모음을 만들 때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이런 놈이 이번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좀 위치가 올라왔다. 의문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운 내용 대지포보기 의문변동의 규칙성 제일 위에 의문변동의 규칙성을 보면 의문변동의 규칙성을 탐구하여 자유설을 이거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거야. 의문변동은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규칙으로 반응사. 그래서 얘는 당연히 표준 발음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변동이랑 표준 발음은 세트예요. 표준 발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의문변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규칙성. 그 다음 의문변동 개념과 발생 이유.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의문변동이 일어나는 이유. 빛이 단독으로 쓰이면 디귿으로 발음되지만 빛도 빛만 이런 것들을 향했을 때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 이처럼 어떤 의문이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문변동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의문변동은 발음할 때 들이는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일어난 현상.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거를 편리성 혹은 편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학교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준 건 없을까? 보통 의문의 변동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만 나온 거라서 지금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 거니까 학교 선생님 설명해 주셨으면 확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하나는 명확성입니다.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의문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편리성, 편의성과 관련되는 게 우리 이제 동화라는 개념으로 볼 거야. 동화. 그 다음에 명확성의 대표적인 것이 된소리대기입니다. 일단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편의성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의문 변동의 유형이에요. 의문 변동의 유형. 의문 변동에는 어떤 의문이 지금 이 네 개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교체. 그 다음에 하나가 의문으로 하나로 줄어드는 축약. 의문 변동의 유형 본래 없던 의문이 덧붙는 첨가. 없어지는 탈락. 그래서 의문 변동에는 교체, 축약, 첨가, 탈락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기호로 좀 정리를 해볼게. 지금 의문 변동의 유형에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죠. 교체, 그 다음에 축약, 그리고 첨가, 탈락. 이렇게 될 때 의문 환경이라고 얘기했던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A 플러스 B가 그냥 A, B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바뀐다는 얘기인 거지. C로. 그래서 얘는 뭐로도 설명이 가능하냐면 의문 개수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의문 개수. 그러면 얘는 의문 개수의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 변화가 없는 거지. 그래. 0이라고 합시다. 개수 변화가 없어. 0이야. 그 다음 축약은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아예 새로운 C가 되는 거야.
A와 B가 더해서 아예 C가 돼. 그럼 얘는 의문 개수가 하나가 준 거죠. 첨가는 지금 A 이렇게 되겠네. 첨가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가 늘어나는 거. 탈락은 A가 됐든, 탈락은 A가 됐든 B가 됐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나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를 기호로 한번 설명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뭐로 얘기했냐면 의문의 개수로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개념 기억해 주는데, 이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죠? 이건 기본입니다. 이제 이 안에 교체에는 또 뭐가 있고, 축약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되는데, 모의고사에서는 딱 이렇게만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하자. 지금 의문 변동한다. 그러면 일단 얘는 뭐와 관련된다? 표준 발음과 관련된다. 그래서 사실 의문 변동의 문제를 푸는 거는 쉬운 이유가 무조건 뭐랑 뭐를 비교 대조하면 되겠어. 발음하고 표기를 비교 대조하면 되는 거야. 그럴 때 교체는 발음하고 표기가 같겠어, 다르겠어? 발음하고 표기가 같겠어, 다르겠어? 표기하고 발음 생각해봐. 달라졌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표기와 발음을 보면 티가 난단 말이야. 축약도 마찬가지겠지. 축약도 지금 새로운 무언가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에 티가 나.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번 교육과정에 우리가 중학교 때는 혹시 모음 축약 배웠어?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모음 축약을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는 모음 축약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 2009 맞죠? 계속 똑같은 바뀐 교과서 쓰지 않았잖아 중학교 때. 그래서 그때는 모음 축약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모음 축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럼 뭘로 설명하느냐? 교체로 설명합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축약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왜? 좀 자세히 설명하는 건. 그 다음에 첨가도 발음하고 표기가 다르죠?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가는 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탈락의 경우는 얘는 빠지는 건데 이 탈락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일부 단어는 발음하고 표기가 똑같아. 일부 단어는 발음하고 표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아둬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의문의 변동은 항상 뭐랑 뭐를 비교 대조하라고? 발음하고 표기를 비교 대조하는 거야. 그래서 발음하고 표기상의 차이를 통해서 의문의 변동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탈락에서 일부 단어는 표기에 반영될 수 있다.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기말고사 분석, 작년 기말고사 설명할 때 발음을 써주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런 문제는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은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 밑에 봅니다. 이제 발음 기간과 자음 체계 그리고 이제 그 추가되는 걸로 단모음 거까지 봤는데 여기에서 요 표도 마찬가지예요. 외워두면 편합니다. 그런데 다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외워두는 거 학교에서 아마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내주긴 하는데 알아두면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이 표에서 중요한 건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음이라는 말부터, 조음은 소리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조음은 소리를 만듦이야. 그럼 위치는 소리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되는 거고, 조음 방법은 소리를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요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겉에서부터입니다. 요거 외부서부터 쭉 타고 들어가는 거야. 두입술, 윗잇몸, 세니천장, 열이청장, 목청소리에서 겉에서부터 안으로. 조음 위치는 겉에서 안으로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게만. 그래서 얘네만 발음해 보면 돼. 이거 입술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유치한 놀이를 하나 하지. 야, 코카콜라를 입술 붙이지 않고 발음할 수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입술 안 붙이려고 어색하게 해. 근데 코카콜라 자체가 입술이 붙지 않아. 그래서 한번 해보면 발음하면 돼. 그 다음에 드의 경우는 혀 끝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앞에 윗잇몸 뒤쪽에 붙었다가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냥 건너뛰고 그 하면 이게 좀 안쪽에서 발음되는 느낌이 들거든. 그 하면. 그냥 그렇게 한 번만 발음해보면 대강의 위치가 와.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일단 중요한 건 겉에서부터 안으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을 보면 파열음 그냥 개념만 하게 되면 됩니다. 파열음은 지금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당연히 입안의 통로가 열려야 돼. 소리가 나오면 약간 숨이 나오면서 발음이 되는 거지. 숨을 우리 영어는 숨을 들이마시면서도 소리를 내나? 잘 모르겠네. 내뱉으면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데 그럴 때 파열음은 그 통로를 막습니다. 막았다가 터뜨려서 내는 것이 파열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찰은 그 통로를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찰되듯이 비벼지듯이 나오는 것이 마찰음. 파찰음은 가운데 있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띠는 거거든. 어떻게 하는 거야? 막았다가 조금만 여는 거예요. 그것이 파찰음. 그럼 뭘 기억하냐면 비음과 유음은 외우셔야 돼요. 비음하고 유음은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운의 변동에 비음화, 유음화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비음하고 유음은 기본으로 외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외워주세요. 비음에는 미음, 니은, 이음. 그 다음에 유음에는 리을이 있다는 거. 사실 요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는 국어에서는 음운으로서 기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설명하기 편하려고서 나는 거야. 그럴 때 요 울림소리는 우리가 이제 유성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문 규정에 유성음, 무성음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안 울림소리는 무성음. 요거는 좀 설명할 때 편의성을 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목청이 떨리느냐 떨리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유성음에는 지금 4개 비음, 유음에다가 모든 모음이 다 유성음이에요. 그럼 나머지 자음은 무성음이 되는 거. 다시 모든 모음은 다 유성음. 그 다음에 나머지 자음은 무성음. 이렇게. 됐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음운 변동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서 음운 변동을 보는데 먼저 교체부터. 이거 혹시 학교에서 유인물 주시면 유인물 꼭 알려주세요. 왜냐면 우리 보자. 지금 교체를 보는데 이 교체에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 대기 그리고 음절의 끝소의 규칙 이렇게 들어있거든.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구개음화도 교체에 해당하는 건데 우리 교과서에는 구개음화가 빠져있어. 물론 뒤에 이제 학습활동에서 보긴 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유임을 주시면 좀 확인해 주시고 여기 이제 본문 설명에는 딱 저렇게 4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밑에 거 볼게요. 지금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데, 그럴 때 지금 실제 발음을 적어보고 음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빈칸을 뚫는다라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이야. 이걸 다 지우고 얘네들을 이제 발음해서 어떻게 되는지 쓸 수 있게. 사실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닌 거니까 굳이 다 쓰진 않더라도 저렇게 필요한 단어들은 빈칸을 뚫어 놓을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 물론 앞에 있는 거에서도 다 지워서 빈칸 뚫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 개념도 좀 확인해 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럴 때 위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기역, 디귿, 비음은 니은, 미음 앞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이처럼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단 뭘 알아야 되는 거야? 비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비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비음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요거 비음이 아닌 소리가 요거는 괄호를 쳐주세요. 지금 이 설명에 따르면 단어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비음이 들어있어야 돼. 맞지? 비음이 들어있어야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괄호를 쳤어. 무슨 말이냐면 비음이 없어도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비음이 없어도 비음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다가 괄호를 쳐둔 거예요. 다시 그냥 비음이 이렇게 정리하면 그냥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되는 것,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이 이제 비음화가 되는 거고, 이제 비음화에다가 하나가 추가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래서 오른쪽 봅니다. 오른쪽 보면 표준발음법 파랑 받침 소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지금 빠져있죠. 미음, 비읍, 이음, 이렇게 7개 자음으로만 발음된다는 것.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미음 있죠? 네. 7개 발음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입니다. 기역, 디귿, 비읍. 결국에는 얘네들로 바뀌는 거거든. 그 다음에 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거는 받침이잖아. 그리고 또 주의할 게 격받침은 아니야. 격받침에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발음하면 넓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겹받침만 볼게요. 얘는 겹받침이 리을, 비읍 2개지. 그런데 얘는 하나잖아. 그럼 하나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그래, 아까 7개로만 발음이 되는 것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 얘도 그러면 겹받침이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로 발음되는 거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냐?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뒤에서 탈락으로 설명합니다. 2개 중에서 하나만 발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겹받침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만 우리 이제 시를 읊다. 여기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 할 수가 있지. 왜냐면 일단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피읍으로 우리가 발음을 못해. 피읍이 아니라 비읍으로 발음했기 때문에 얘는 2가지가 일어난 거란 말이야. 탈락과 교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떨어져 나간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하나 추가가 된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음운의 변동은 여러 가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한 가지 현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3가지가 중첩돼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한 거예요. 1에서와 다른
1에서 다룬 의문 변동 결과는 지금 문제의 끝소리 규칙이 추가되고 있다는 것.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표준발음법 19항을 보시면 19항 밑에 붙임이 있죠. 붙임에다가 별표를 해줍니다. 지금 거기 보면 비음이 있냐 없냐 단어에 바로 표준 발음 말고 단어 표기 자체에 비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비음에는 미음, 니은, 이응, 미음, 니은, 이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게 되지. 그러니까 비음이 없이도 바뀌는 비음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는데 왜 얘는 순서가 중요해. 먼저 뭐부터 바뀐다는 거야? 먼저 뭐부터야? 리을로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바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것들이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순서도 기억합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순서가 중요한 거야. 먼저 뭐부터 일어난다는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음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비음화 하나밖에 안 일어났냐? 다만 비음화가 2번 일어나게 되는 거지. 됐어? 네. 다음 유음입니다. 이제 리을은 유음이래요. 그래서 유음화 얘도 마찬가지겠지?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으로 발음되는 거. 그럴 때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 왜 우리가 자음체계표를 봤냐면 이 자음체계표만 좀 볼까? 보고 다시 와볼게요. 지금 먼저 비음화를 보면 비읍, 디귿, 기역이 미음, 니은, 이응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인 거지. 마찬가지 유음화도 니은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면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와 어디에서 소리를 내는지였단 말이야. 그럼 위에서 밑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이 표에 따르면 조음 위치가 달라진 거야? 조음 방법이 달라진 거야? 그렇지. 조음 방법이 달라진 거지.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이제 우리가 동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담는 현상. 얘네들을 기준으로 얘네들로 이제 담게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담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동화하면 담는 거니까 2가지를 기억해야 돼. 하나는 영향을 주는 대상. 2번째는 영향을 받는 대상. 나는 우리 아버지 닮았거든. 현수는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그렇지. 나도 다 닮았어. 왜 그래? 나도 둘 다 닮았는데 좀 더 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거는 우리 아빠라는 얘기인 거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것처럼 지금 담는다는 것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것과 영향을 받는 게 필요한 거거든.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자음화, 비음화에서 일부 2개가 바뀌는 거 있었죠? 거기에서는 좀 독특하게 영향을 주는 놈이 안 보인다고. 그런데도 바뀌니까. 그러면 이 표에 따라 어떤 기준인 거냐? 좋은 방법이 담는 거다. 이렇게. 지금 비음화, 유음화는 둘 다 뭐가 담는 거라?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 이거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표준 발음은 좋은 방법이 담습니다. 그러면 좋은 위치가 담게 되면 표준 발음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거든. 아시겠죠? 지금 이제 요거 보려고. 그래서 앞에 있는 표를 봐두면 혹은 이해해 두면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서 우리가 의문의 변동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다시 우리 비음화, 유음화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 중에서 뭐가 담는 현상이다? 좋은
방법이 담는 현상이다. 이거. 여기도 여기는 뭐 유의 있어야 되겠죠? 다른 거는 사례가 없어. 그래서 지금 유마 보는데, 지금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뭐 순행, 역행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되는 개념이냐면 동화의 방향. 아까 동화는 담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담는 거에는 영향을 주는 것과 영향을 받는 것 기억하기로 했고, 또 뭐가 있냐면 동화의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는 지금 여기 순행, 역행 많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학교에서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교과서에 그 교사용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순행, 역행. 그럼 순행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글씨 어떻게 써? 글씨 초, 중, 종,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무슨 말이냐면 순행은 앞에 글자에 영향을 받으면, 앞에 글자 때문에 뒤에 게 바뀌면 순행인 거예요. 그럼 역행은 뒤에 글자 때문에 앞에 게 바뀌면 역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지읒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미음이 이응이 됐다고 치자. 그럼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이게 그렇지, 역행이 되는 거고, 반대로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게 지읒이 이응이 됐다고 치면 얘는 순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순행하고 역행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가 있냐면 순행하고 역행은 둘 중에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앞에 게 바뀌든 뒤에 게 바뀌든. 그런데 여기 하나가 상호동화라는 게 있어요. 이 상호동화는 둘 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거 있었지. 그게 바로 상호동화예요. 앞에서 봤던 거 둘 다 바뀌잖아. 네. 그리고 둘 다 바뀌는 거에서는 순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동화 정도에 따라서는 완전 똑같이 되는 거, 완전 똑같이 되는 완전 동화와 비슷하게 되는 불완전 동화가 되는데, 요 유음화의 경우는 어때? 리을하고 완전 똑같아지는 거지. 얘는 이제 완전 동화가 되는 거야. 그런데 비음화를 볼까요? 비음화에서 지금 니은 때문에 기억이 뭐가 되는 거야? 이응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영향을 준 니은하고 똑같아? 달라. 그러니까 얘는 불완전. 얘는 니은하고 결국엔 똑같아졌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완전 동화. 그래서 완전 동화는 영향을 준 것과 똑같이 되면 완전, 비슷하게 되면 불완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동화의 방향과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 거 확인을 했어요. 다음 3번에다가 별표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얘 앞에 공자 빼봐. 공자 빼고 발음하면 뭐라고 읽어? 권력이라고 읽죠. 얘 이렇게 보면 얘는 뭐가 일어나는 거야? 얘는 유음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지금 공권력은 유음화가 아니라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지금 바뀐 것만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유음화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유음화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렇지, 비음화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얘를 비음화로 설명을 하는데, 다른 교과서에서는 유음화의 예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문 규정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유음화의 예외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유사한 사례 있죠? 이거 외우세요. 이게 총 12개 단어인가 그래. 그래서 그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딱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 요렇게만 좀 기억해 둡니다. 그럼 그러니까 임진란이 아니라 임진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결란이 아니라 의견난, 생살량이 아니라 생산량, 상결례가 아니라 상견례, 이원론이 아니라 이원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단어들은 외워주세요. 그래서 지금 원문 규정에도 유마 예외라고 처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냥 딱 규칙 정하면 얘는 그냥 비유마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유마로 보면 됩니다. 잠깐 쉴게요.